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해온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큰 방향만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국회로 과제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정보당국 2인자를 제거했다며 당분간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기습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스라엘인 인질 5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이 군용차에서 뛰어내려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다쳤고 돌발 상황을 피하려던 차길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초등학생 8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담임교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교사가 방과 후나 체육 시간에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고 유인했다고 말했는데 교사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대회에 불참한다는 대통령실 발언에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모대회를 정치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에 사과하고 위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발생한 하마스의 기습 작전을 주도한 하마스 정보당국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6일 정보기관 신베트와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군과 신베트의 정보를 기초로 전투기를 동원해 하마스 정보국 부국장인 샤디 바루드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바루드가 머물던 건물을 포함해 가자지구 내 건물 2동에 대한 폭격 장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며칠 동안 가자지구에 탱크와 보병 등을 동원한 제한적 지상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하마스와 전쟁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제한적 지상 기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시기와 관련해 여건이 맞으면 기동이 시작될 것이고 작전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건도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이스라엘인 인질 5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카삼 여단은 시온주의자의 폭격과 학살로 가자지구에서 숨진 시온주의자 죄수가 50명에 이르는 걸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베이다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인질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폈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처럼 하마스 섬멸을 위한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지만 이스라엘의 고민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헤즈볼라는 물론 이란까지 노골적으로 참전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병원 하늘 위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종횡무진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체념한 듯 하늘만 올려다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국경에선 이스라엘군 탱크 부대가 막바지 지상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צריכים לרסק את החמאס כדי שאנשים יהיה להם את הביטחון לחזור, אבל בשלב הסופי אנחנו נוכל גם לבנות ולהרחיב ולעשות את החבל הזה מאוד פורח ובטוח. 하지만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당장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더욱 강력한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duty of all Muslims and Arab in this region to support our people. We want to fight against the occupation in the Lebanese front, in the Jordanian front, in the
whole Arabic front, everywhere. 이스라엘의 앙숙 이란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멸할 거라면서 전면 개입까지 시사했습니다. اگر خودشان پا بگذارند در همان جا دفن خواهند شد. راه دیگری وجود ندارد. تصور میکنند میتوانند شکست را با جنایت جبران کنند. 20일 넘게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가 인도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은 간간히 반입되지만 연료 공급은 완전히 끊겨 병원과 유엔 활동까지 중단 위기입니다. Fuel, which is desperately needed to run backup generators, remains banned. As a result,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UNRWA, has almost exhausted its fuel reserves and began significantly reducing its operations.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220여 명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우려대로 하마스는 인질을 협상 카드로 내놨습니다. Hamas is ready to release civilian prisoners. On the other hand, the world should support the release of 6,000 Palestinians held in Israeli prisons.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지상군 투입에 사실상 부정적인 것도 이스라엘을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중재하는 카타르는 양측이 교전을 중단하면 인질은 며칠 내로 석방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무하마드 알-콜라이피 카타르 외무 담당 정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전제 조건이 교전 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양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질 협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어렵지만 여전히 희망적이라며 향후 며칠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시리아 동부 내 시설 2곳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들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사용하는 탄약고와 무기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8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자폭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아 20명 가까운 미군이 다친 걸로 알려진 이후 이뤄졌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미한 날 미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위협 비행 영상을 공개하며 비판했는데 포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제-21 전투기가 후방에서 날아오더니 멈추지 않고 근접해옵니다. 불과 3m 앞 스칠 듯이 접근한 뒤 앞질러가는 전투기. 영상은 남중국해의 국제영공을 야간 비행하던 미군 B-52 폭격기에서 찍혔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안전규칙을 어기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군을 비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과속으로 지나치게 근접 비행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200번 가까이 중국군의 근접 비행이 있었다며 사진과 영상을 링크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I'm very pleased to welcome Foreign Minister Wang Yi to the United States. I very much look forward to constructive conversations over the next 2 days. 所以中美双方需要对话，我们要恢复对话，我们更要深入对话，全面对话，通过对话来增进我们的相互了解。 최근 미중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을 바라는 유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등 수출 규제 완화를 가장 바라고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미중 간 군 통신선 복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But it'll also be an opportunity to explore ways in which we can continue to keep these channels open and to try to get open the military-to-military channel communication, which is still closed.
미국 언론들은 왕이 부장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 시점에 미 국방부가 중국의 위협 비행 영상을 올린 건 미중 군 통신선 복원에 힘을 싣기 위해서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해온 정부가 조금 전 최종 정보안을 내놨었죠. 보험료율을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단순 취합을 했는데 무책임하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년 넘도록 고민한 끝에 내놓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방향성만 담겼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인 보험료율, 즉 가입자가 내는 돈은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세대별로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폭이 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적게 하자는 건데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가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역시 피해갔습니다. 앞서 정부 산하 전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안과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24개 시나리오와 국민 의견을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역할만 자처했습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정부안 없이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뭉뚱그려서 국민들의 큰 반발이나 민심만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사실은 공론화에 대한 논의들도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이제 국민연금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향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를 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여서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더군다나 정부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집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뒤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면서 159명의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한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공문까지 내려서 의원 전원과 시도당 관계자들을 끌어모아 모레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정치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참사 1주기에 해야 할 일은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인파 안전관리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1주기에 추모를 전하는 말의 성찬이 정치권에서 벌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최우선 민생 과제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의 조의금 전액을 고인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평소 남을 배려하던 고인의 뜻에 따라 기부금이 어려운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늘 부족한 데 찾아다니고 남을 배려하면서 이런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하고 싶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저희 아픈 마음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음 추스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전후해서 명동을 찾는 방문객의 순간 최대 인원이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구는 인파사고 예방단을 조직해서 상황실 운영과 CCTV 관제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는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일 씨가 결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에 대해 더 연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남 씨에게 너무 힘들다, 전 씨가 더는 이런 식으로 찾아와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씨에게 남 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와 메시지 등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고 남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피해 학생 측은 담임 교사가 뮤직비디오로 유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장 심사에 출석한 교사는 죄송하단 말을 남겼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교사 A씨.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 손에 이끌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랬나요? 전 학급이다. A씨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모두 A씨가 담임으로 있는 학급 학생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며 학생들을 유인했고 주로 방과 후나 체육 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A씨는 지난해에도 다른 학급에서 담임을 지냈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추행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우리나 학교에서도 또 범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이라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 반쯤 인천 심곡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직원을 갑자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동창생으로 착각했다며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경기도 파주 조리읍에서 군인 한 명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군인은 훈련 중 군용 차량을 몰고 가다 갑자기 뛰어내려 시민들을 위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전차부대 소속인 군인 A씨는 흉기를 들고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들에게 차 키를 내놓으려며 협박한 걸로 파악됐고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A씨를 제압하다 팔을 다쳤습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민간 경찰과 공조해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뒤 피해 시민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현직 의원이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25일 경북 김천에 있는 한 식당 CCTV 화면인데요. 70대 여성 A씨가 식사 도중 잠시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행히 A씨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손님은 김천시가 지역구인 이호청 경상북도 의원이었습니다. 이 도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하며 소방서를 자주 찾아 심폐소생술 연습을 해왔는데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이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 아카풀코를 강타해서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최소한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딩은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남았고 축구장은 거대한 수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오티스가 남기고 간 것은 폐허뿐입니다. La casa está bien descubierta. Bien descubierta. Le voló su techo. Toda la casa. Pérdida total. Pérdida total. Tus Sí, mis pertenencias. colchones, mis papeles de mis hijos, de mis nietos, todo. 태풍이 강타한 게레로주에는 특급 호텔과 별장이 즐비한 멕시코의 대표적 휴양지 아카풀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들이닥친 것은 처음이라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카풀코 호텔의 8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o puede ser. No puede ser posible. No puede ser posible. Acapulco está destruido. 멕시코 정부는 게레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400명의 장병을 복구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Recibió el reporte por parte del gobierno del estado y del gobierno municipal del reporte de 27 personas fallecidas y 4 desaparecidas. 게레로는 멕시코 31개 주 가운데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지역으로 당장 식수와 먹을 것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있지만 투입된 공권력은 이들을 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교민이나 일시 체류자 등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향년 68세로 사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리커창 전 총리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오늘 0시 10분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리 전 총리는 최근 상하이에서 휴식 중이었고 어제 심장병이 발생해 전력으로 구조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커창은 중국 공산당 내의 주요 파벌인 공청 단계 대표주자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워싱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20일 뒤면 수능입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와 더불어 대입 지원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대비와 그에 맞춘 시간 안배가 중요해졌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뒤 치러진 9월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과 기조가 중요한데 당시 국어, 문학과 영어의 지문은 다소 쉬워졌지만 선택지가 헷갈려 변별력이 높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는 지문이라도 핵심 주제와 논거가 뭔지 다시 살피고 특히 선택지마다 왜 맞고 틀린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 이거 읽어봤어. 이런 배경 지식이었어. 이런 지식을 갖고 그냥 접근을 하면 다 나가 떨어졌어. 하나의 작품을 보더라도 그 작품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킬러 문항 배제 영향이 가장 큰 과목으로 개념과 원리가 중요해진 만큼
복습을 위주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숙지하고 EBS가 제공하는 맞춤 시험지 만들기 등을 통해 취약 유형을 집중 보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신의 문제 푸는 스타일에서의 어떤 실수를 방지하거나 그게 아니면 자신이 미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수학 개념들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못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숙지하거나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학습 계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긴장감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거나 밤잠을 줄이며 공부하다 정작 시험날 멍한 상태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상 시간과 공부 일정 자체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놓고 준비하고 학원 목표는 시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짜되 하루 한두 시간씩 여유를 둬야 일정에 변수가 생겨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유행병이 기승인 만큼 예방주사는 미리 맞고 수험생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금리 상승과 발행량 증가로 올해 국채 이자가 25조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채이자 비용을 묻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맑고 선선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나들이 하기가 좋다고요? 네, 주말인 내일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모처럼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나들이길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9도, 대전이 8도, 대구도 9도, 부산은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이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편의점 안에 테이블에 그냥 앉아있었는데 구조물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트럭이 건물을 들이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실에 누워있었고 남편도 안방에. 근데 집안이 진짜 흔들렸어요. 내가 느낀 거는 한 4초? 네, 이틀 전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하면서 혹시 우리나라에 더 큰 지진 오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지진이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가을과 겨울 미세먼지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도 재난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이틀 전 저녁이었었죠. 놀라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예.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3.4. 네.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전체 에너지의 양이 규모로 표현이 되는데 3.4입니다. 올해 일어난 지진이 모두 충남 공주 지진까지 87차례였는데 그 가운데 5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엄청난 지진이고 피해가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륙에서 난 지진입니다. 그렇죠. 내륙에서 난 지진이고 보시면 진원의 깊이가 12km. 우리나라에서 보통 나는 지진이 10에서 14km 정도 나는데 아주 얕은 위치에서 났기 때문에 그만큼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땅속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가 진원입니다. 네.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온 지표를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규모가 3.4였죠. 그런데 진도라는 것은 흔들림의 정도입니다. 진앙에서 가까우면 진도가 훨씬 높고요. 진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도는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상태 지난번 공주 지진은 공주시에서는 진도가 5였습니다. 조금만 뒤로 와서 설명해 주실래요? 안 보여요. 진도가 5였고요. 그리고 세종시와 대전이 바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같은 건 진도가 4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 이쪽 북쪽으로는 진도가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진도라면 어느 정도일까를 좀 보면요. 보시죠. 진도 5가 공주 지역이었습니다. 진도 4가 세종과 대전 쪽이었거든요. 보시면 흔들리는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데가 진도 4. 그리고 공주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천둥 소리가 났다. 뭔가 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많은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던 시간도 보니까 9시 45분, 10시쯤 됐으니까 아마 다들 쉬고 계실 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우선은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비상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진이 내륙에서 일어났고 흔들림이 강했고 국민들이 많은 놀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상 1단계로 내리고 나서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그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놀라신 분들은 많고 신고 전화는 많았는데 피해가 발생한 건 없었고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 여진도 규모 3.4가 본진이 될 수도 있고 전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더 강한 지진이 나타난다면 3.4는 전진이 되는 거고 그 뒤에 더 강한 지진이 본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비상 1단계를 발령했는데 다행히 규모 3.4 지진이 본진이었고 그 뒤로는 규모 1, 2 정도의 굉장히 약한 지진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대규모 지진, 모로코 그렇죠. 여러 곳에서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네네. 있어서 걱정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앞서 87번이요? 올해? 그렇죠.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게 평년보다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진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가 확연하게 바뀝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규모 9.0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진이 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일본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지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 여파로 지진이 많아지다가 2016년도에 경주 지진 규모 5.8 우리나라 관측사상 가장 강한 지진이 났고요. 연이어서 2017년도에는 규모 5.4 포항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는 1년에 지진이 200회, 그다음 100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군요. 그렇죠. 그때는 여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났었고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80회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약 80회 정도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요. 근데 올해는 87회가 벌써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뭔가 이유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평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전에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난 뒤로는 약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에서는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큰 규모가 일어나는 그 지역들이요. 혹시 따로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큰 데가 큰 단층대가 존재하는 곳이 그렇게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실까요? 제가 우리나라의 단층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활성 단층.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움직였던 지역이 있는 단층들입니다. 활성 그러니까, 단층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활성 단층이라는 거는 이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단층대입니다. 어디에 가장 길고 큰 단층대가 있느냐?
영남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경주 포항 쪽에 물론 이 큰 단층대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영남 경주와 포항에서 연이어서 지진이 났었죠. 네.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잦은 지진이 규모 2, 3 정도의 지진이 해남 부분에 굉장히 잇따랐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규모 4.5의 올해 가장 큰 지진이 난 해역이 이 동해안 쪽에 속합니다. 네, 네. 내륙도 굉장히 지진대가 많죠. 네. 보시면요. 지금 번호로 다 이게 적어 그렇습니다. 적혀 보시면 있어요. 예. 자 이번에 난 지역이 공주입니다. 네. 네. 이게 공주 단층입니다. 그리고 계룡산 단층이 여기 존재합니다. 겹쳐 그리고, 있네요. 예, 그리고 수직으로 겹쳐 있죠. 그리고 이 단층은 십자가 단층대라는 작은 단층대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에도 이렇게 단층대가 있고 오랫동안 공주 지역에서는 지진이 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응력이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죠. 자, 남부지방 어느 정도 났단 말이죠. 네. 강원도 지역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예, 예. 빈 곳은 어디입니까? 수도권도 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도 굉장히 큰 단층대인 북한에서부터 우리나라 남쪽까지 연결이 되는 추가령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네. 다른 지역에서 규모 3 이상 그리고 4, 규모 5.8까지 났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역사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 6, 7에 해당하는 예. 지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규모 6, 7에 해당하는 강한 지진이 나타났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이제 앉아서 그러시죠. 스모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스모그 얘기하기 전에 예. 그 어제 우박이 우박 얘기 있거든요. 그렇죠. 우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경기 북부 쪽 남양주 가평 쪽에서 우박이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사이즈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뭐 탁구공만한 우박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변화할 때 우박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라는 게 차가웠다가 뜨거워질 때,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질 때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비 한 번 내리면 외투 한 벌이라고 할 정도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남쪽에 버티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상황에서 예. 폭발적인 비구름들이 발달합니다. 예. 그 상황에서 강한 상승 하강 기류가 반복이 되면 얼음 알갱이가 올라갔다가 얼어서 조금 녹으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예, 예. 올라가면서 커지고요. 내려오면서 조금 작아졌다가 그 정도 크게 우박이 그렇죠. 닫힐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로 큰 우박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상승 하강 기류가 강했다. 그 상황에서 저렇게 국지적으로 우박 현상이 나타나고 보시는 것처럼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시설물 피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굵은 우박이 내릴 수 있는 시기가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기. 그렇군요.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아직까지 낮 동안 선선한 기운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경우 이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계절이 바뀔 때 저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5월인가 6월에도 우박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모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첫 스모그가 나타난 거잖아요. 올가을 첫 스모그입니다. 올가을 그러니까 봄철에도 있긴 했는데 올가을 첫 스모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그래픽을 제가 좀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스캔 컴포터 형태로 좀 보내주시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 상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노랗네요. 보시면 예.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예. 여기에 예.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노란색,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초미세먼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PM 2.5라고 부르는 2.5 마이크롬이 직경이 2.5 마이크롬부터 굉장히 작고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중국 내부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게 일부가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예. 보시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요? 예. 중국 내부에 더 강한 구름들이 미세먼지가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동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거죠. 더 넓어졌죠. 지금은 더 넓어졌고 약간 그 베이징 쪽으로는 굉장히 더 진한 그 초미세먼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코로나 때는 중국이 거의 봉쇄를 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없었습니다. 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 그 상태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중국도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추워지는 시기가 중국이 다가옵니다. 예. 그러면 난방을 떼겠죠. 네. 그리고 생산활동도 많아지니까 또 스모그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것들이 중국 내부에 강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또 그 지난해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없었던 때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이 내부에서 짙어진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리고 내년 봄까지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굉장히 잦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짙은 농도의 초미세먼지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대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말에는 어떨까요? 나들이 계획 한번 많으시죠?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네. 찬 공기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미세먼지를 밀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순환이 잘 되고 바람이 조금 분다고 생각을 하면 초미세먼지 걱정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번 주말 휴일에는 아까 캐스터가 이야기했듯이 맑고 선선한 날씨, 그리고 초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네. 중국발 스모그 유입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감을,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흠잡을 게 많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건 확실히 약속해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기자들 국민의힘 출입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 잠시만요. 박사님 여기 현충원 기자는 여기서 안 만나. 박사님 추모식까지 오셨는데 방문하신 취지를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요. 6. 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예 이사 같이. 여보세요?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좀 하셨어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추모 자리에서는 추모를 해야 됩니다. 조금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그럼 따로 말씀 안 하셨어요? 오후에 말씀드릴게. 말씀 하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성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브레인들이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뉴한 위원장이 통합 강조했는데 좀 의원님이 통합에 어울리는 인사냐 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비추는 것 같은데 실제는 제 가슴 따뜻하고 항상 통합해야 된다고 제 항상 마음은 그렇게. 당에 쓴소리하는 비응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 다양한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듣고.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보니까 대부분 해외 유학을 하셨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도 많이. 일단 그거는 나한테 좀 맡겨보셔. 그럴까요? 난 전라도에서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촌놈이에요. 나는 매우 낮은 데서 시작했어요. 오늘도 뭐 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냐고 물어본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엄청 달라들었는데 추모 행사에서 그렇게 기자가 달라드는 건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더라. 2개 정도만 더. 예, 좀 끝냅시다 이제. 자, 다른 사람이 좀 해요. 다른 사람. 어떤 거? 영남권. 영남권 뭐요? 낙동강 하류? 상당히 거기가 이제 기가 세다 그런 농담으로 제가 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영남권 중진들은 뭐 일본 후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과거 제가 강의할 때 낙동강 하류 세력에 대해서 조크한 거지 거기까지.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제주 추차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서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시간 전쯤인데요. 오늘 낮 2시 반쯤에 제주 추차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있는 것을 여객선이 발견해 해경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선원 7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와 있어서 해경은 경비함과 헬기를 출동시켜 구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해경은 또 다른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속보는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